오늘은 제가 조금 이색적인 제품을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바로 이 오큘러스2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 한 6개월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제품의 경우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제품의 후속작이거든요. 그런데 전작인 오큘러스 퀘스트의 출시 가격이 399달러인 반면 이번에 새로 나왔었던 이 퀘스트2의 경우 출시 가격이 약 100달러가량이 낮아진 299달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성능도 당연히 낮아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성능은 훨씬 높아지고 가격만 이렇게 내려간 거더라고요. 화질도 전작인 퀘스트는 1440 곱하기 1600이었던 반면 이번 퀘스트2 제품은 1832에서 1920으로 약 50%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화면의 최대 주사율도 90Hz에서 120Hz로 상승했더라고요. 이렇게 가격은 대폭 내려갔는데 성능이 이렇게 상승해버리니까 이거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제가 처음 VR을 플스4 VR로 접했었거든요. 근데 그 플스4 VR은 주사율도 30Hz인데다가 화질이 720p 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VR 게임을 하는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사율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멀미도 심하게 났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오큘러스 퀘스트2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외관부터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이 오큘러스 퀘스트2 제품의 경우 빌드 퀄리티가 기대 이상으로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셔도 전체적인 마감이나 이런 재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각종 액세서리를 착용한 상태인데 이걸 제거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고무 보호 액세서리와 착용감을 높여주는 이 스트랩을 착용한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딱 쥐어봤을 때 이거 잘 만들어졌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이런 버튼의 마감 상태와 버튼 눌림까지 전부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가 좀 있죠. 이 본체를 보면요,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는 렌즈가 양쪽에 있고요. 이 흰색 고무 부분은요, 제가 추가로 구매한 액세서리예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시야각을 눈의 위치에 따라서 이 렌즈의 위치를 이렇게 3단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 양쪽에 이렇게 스피커가 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LED 인디케이터와 전원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볼륨 업다운 버튼, 좌측에는 C타입 충전 포트와 3.5mm 단자가 있어요. 이 3.5mm 단자를 통해서 이어폰을 연결해서 스피커가 아닌 이어폰으로도 출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오큘러스라고 이렇게 로고가 쓰여 있고요. 4개의 카메라가 위치해 있어요. 저는 지금 몇 가지 편의를 위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상태인데 크게 차이는 없으니 착용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뒤쪽을 고정하면서 착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정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을 좀 살펴볼게요. 장점 첫 번째는요, 바로 자체 구동이 된다는 점이에요. 다른 기기와의 연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제품만을 사용해서 게임을 구동시킬 수가 있고요. 선이 없기 때문에 360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시야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장점은 화질과 주사율이에요. 이 제품의 화질과 주사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더욱더 실제처럼 VR을 경험할 수 있었고 플스 VR에서 느꼈던 그런 어지러움이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은 패스스루예요. 기기를 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안전보호 경계를 설정하게 되거든요. 이 안전보호 경계를 설정하게 되면 정해진 공간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 플레이를 하다가 자신이 설정한 그 공간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빨간색 격자 무늬가 뜨면서 나가지 못하게 그런 표시가 떠요. 만약 그 공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패스스루 기능을 통해서 바깥의 실제 플레이 공간이 모두 훤히 보이게 돼서 벽에 부딪히거나 가구를 넘어뜨리거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VR을 즐길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장점은 착용감과 그립감이에요. 제가 이 헤드셋을 받고 나서 처음 머리에 착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점이 정말 안정적이다 라는 그런 점이에요. 물론 추가로 액세서리를 구입해서 스트랩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하게 되면 더 착용감이 좋아지겠지만 저는 기본 스트랩도 충분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좀 장비빨 욕심이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버튼을 누르는 포지션이 너무 잘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조작하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은 성능인데요. 이 오큘러스 퀘스트2 제품의 경우 6기가의 램과 퀄컴 스냅드래곤 XR2 칩셋을 사용하였는데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쭉 사용해 보았는데 한 번도 이게 게임하기 어려울 만큼 낑긴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단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제품도 사용하다 보니까 몇 가지 단점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41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데,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결과 액세서리를 맞추고 그리고 게임을 계속해서 구매하다 보니까 액세서리와 게임 값이 이 기기 값과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이 기기만 구매할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가적인 것들도 단단히 각오하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배터리인데요. 오큘러스 퀘스트 2의 기본 배터리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사용이 가능해요. VR을 막 엄청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충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제품에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닌지 보조 배터리를 추가로 커스텀하는 그런 사진을 많이 공유하더라고요. 세 번째 단점은 미러링이에요. 가족들이 VR을 잘 모르니까 미러링을 해서 어떻게 할지 알려주는 편인데, 이 미러링을 할 때 크롬캐스트를 사용해도 오큘러스 앱을 통해서 미러링을 해도 이 끊김은 계속해서 발생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제품의 장단점 이야기해보았고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보았던 게임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탑3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가장 자주 하고 즐겨하는 게임은요, 비트세이버라는 게임이에요. 저는 플스4 VR을 사용할 때부터 이 비트세이버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이 게임의 경우 리듬에 맞추어 날라오는 블럭들을 칼로 베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또 K-팝을 다운받아가지고 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두 번째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임은 파퓰레이션 1이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경우 배틀그라운드 실사판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총게임이나 배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파퓰레이션 1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이 유저들의 실력이 상당해가지고 승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로 제가 좋아했던 게임은 Real VR Fishing인데요. 제목 그대로 낚시를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처음에 한강을 시작으로 낚시를 하면서 경험치를 모으거든요. 이 경험치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의 20군데 낙터 중에 새로운 스테이지가 하나하나 이렇게 깨지면서 새로운 곳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낚시 장비를 바꿀 수도 있고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어항에 넣을 수도 있어서 이런 수집하는 재미도 상당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2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나마 이 제품이 VR에 입문하기에는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정말 좋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 제품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